안녕하십니까. 배신자 마이크 펜스 소식으로 월요일 이슈이다 시작하겠습니다. 펜스가 본격적으로 반 트럼프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조지아주 경선에서 대통령 재뿌리기를 시작한 건데요. 뉴욕타임즈나 CNN 같은 좌파 언론들은 파이팅 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으로 한국 가서 바이든 외교 특사짓 한 펜스, 그를 지지하는 공화당의 10%가 과연 누구인지 펜스와 함께 하루빨리 정리돼야 할 것 같습니다. 뉴욕타임스 오늘자 기사를 보면 수개월간 대통령의 그늘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던 펜스가 이제는 스스로 공화당 경선 주자로 자신을 어필하고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펜스는 대통령의 재선 도전 여부와 상관없이 2024년 공화당 경선 도전을 이미 확실시한 소수 중 하나인데요. 대통령의 부땡 선거 주장에 신문을 내면서 대통령에게 대놓고 잘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스가 아주 장문의 기사로 이런 펜스를 띄워줬는데요. 아마 바이든이 재선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그들의 목적이 공화당 경선에서 대통령만 빼고 누구든 나와도 좋다, 이런 식으로 입장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대통령이 공화당 경선에 도전한다면 대통령을 지지하는 드산티스 후보나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등 보수우파 후보들이 경선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통령만 아니라면 그 외 경선 주자들은 반 트럼프파인 딥수 세력, 네오콩일 가능성이 100%이기 때문에 공화당 후보가 바이든을 이겨도 결국 우리 편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뻔한 것이겠죠. 다시 펜스에게로 돌아와서 23일 애틀랜타 교회 지역에서 펜스는 대통령이 표적을 삼아 낙선시키려는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를 위한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펜스는 당연히 브라이언 캠프를 응원하고 있는데요. 현재 캠프는 대통령이 지지하는 데이비 퍼두 전 상원의원을 지지율상 더블 스코어로 60% 대 28%로 앞서고 있습니다. 조지아주는 지난 대선 기간 부땡 선거로 아주 유명한 것 다들 아시죠? 원래 보수적이었던 조지아는 각종 대기업들이 옮겨오고 하이테크 공장들이 들어서며 소위 말하는 엘리트 좌파들이 때로 몰려가 살게 됐고, 덕분에 민주당의 입지가 지난 10년간 크게 늘어난 대표적인 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지아주의 공화당 경선의 우파들의 온갖 욕을 먹었던 캠프 주지사가 다시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펜스가 머리를 굴려서 여기다 손을 척 하고 얹은 거죠. 마치 여기서 대통령 지지 후보가 지고 캠프가 이기면 이걸 마치 자기가 대통령에게 승리했다, 이런 식으로 포장하고 좌파 언론도 이런 식으로 기사 써주기로 미리 다 짜 맞췄을 것 같은데요. 펜스는 절대로 공화당 경선은 물론 그 어떤 공화당 팻말건 자리에도 설 수 없도록 확실히 본때를 보여줘야 합니다. 이 뉴욕타임스 기사도 마치 조지아주의 선거가 대통령과 펜스의 대리전이라는 식으로 썰을 풀었는데요.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의 명령을 거역하고 부땡 선거를 제대로 밝히길 거부했던 브라이언 캠프가 제발 다음 주지사 후보로 뽑히지 말아야 하는데 지지율 격차가 너무 심해서 저도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오주 후보처럼 기적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일 조지아 경선에서 대통령 지지 후보들이 모두 이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얘기가 나와서 펜실베니아 메멧 오주 박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선이 일주일 지났는데요. 우편투표 결과가 거의 집계된 현재까지도 오주 박사와 매코미 후보의 선거 결과가 판가름이 아직 못 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오주 박사가 41만 8,547표, 31.2%를 얻었고요. 매코미 후보는 41만 7,480표, 31.1%를 얻어 1,067표 차로 오주 박사가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도 집계를 기다리는 우편투표가 약 8,000표, 해외 부재자 투표가 2,300표라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올지 아무도 모르고요. 단지 집계 시작 전 오주 박사가 3,000표 이상 차이로 매코미 후보를 앞섰는데 격차가 1,000표까지 줄어 우편투표를 하면 할수록 대통령이 지지하는 오주 후보에게 불리하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놈의 우편투표가 문제인데요. 도대체 누가 뽑았는지 자격 있는 사람이 뽑았는지도 제대로 증명되지 않는 우편투표가 항상 왜 선거 결과를 좌우하게 된 건지 참. 오주 박사는 결과를 끝까지 기다리겠다는 의견이지만 대통령은 그냥 승리 선언을 해버리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0.1% 차이에다 앞으로 나오는 결과 예상해 본다면 이번 선거는 법정 다툼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결과를 앞두고 미리 승리 선언을 하면 사기도 그렇고 민심이 오주 박사에게로 올 수밖에 없다는 대통령의 예상인데요.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선거는 기싸움이 절반 이상인데요. 승기를 이미 한번 탔던 오주 박사가 자신감 잃지 않고 승리를 선언하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승리 선언을 질질 끄는 건 대통령 진영이나 경선 앞둔 조지아의 대통령 지지 후보들이 사기에도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바이든이 한국을 거쳐 일본을 공식 방문했는데요. 여기서 기자의 낚시성 질문에 꼼짝없이 걸려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미일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이 대만 방어를 위해 군사 개입을 할 수 있냐는 질문을 받고 어벙벙한 잣을 예스라고 해버렸는데요. 특히 중국이 대만 주변에 군용기를 보내 무력 시위를 하는 것에 대해 위험한 짓이라며 대만 침공은 지역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우크라이나 사태와 비슷한 반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엄청난 후폭풍을 내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꼼짝 못하는 상대의 중국이 일단 엄청 항의하고 있는데요. 국무원 대만 판공실은 23일 대만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불장난을 하고 있다고 성질을 있는 대로 부렸습니다. 주평래 국무원 대만 판공실 지위가 낮아도 한참 낮은 작자까지 미국이 불장난을 하다가 자신이 불에 댈 것이라는 막말을 했고요. 중국은 바이든이 대통령과 달리 자신들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한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아무리 립서비스라도 유사시 미군이 대만 문제에 개입할 수 있다고 말한 데 강력하게 항의하는 겁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진화하고 나섰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우크라이나 지원국 국방협의체 회의를 마친 뒤 가진 브리핑에서 바이든의 대만 방어 군사 개입 발언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말에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우리의 약속 정책을 반복했다. 또한 대만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수단을 제공한다는 대만 관계법에 따른 우리의 약속을 강조했는데요. 우리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만 관계법에 따르면 미국은 필요한 자원 제공을 약속하지만 군사 개입은 필요치 않은 것 아니냐는 취지의 후속 질문에 오스틴 장관은 나는 대통령이 그 정책이 변치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생각한다고 반복된 답을 내놨습니다. 이어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대만에 대한 잠재적 위험과 관련된 질문에 우리는 다양한 비상 계획이 있고 모든 기밀로 분류돼 있다. 대만이나 태평양 다른 지역의 그런 계획과 관련한 위험을 공개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는데요. 아주 대단한 겁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밀리 기억나시죠?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군사행동 가능하다고 말했던 지난 대선 직전 중국 카운터파트에 전해 우리 절대 너희랑 전쟁 안 해. 만약 그런 낌새가 있으면 곧바로 알려줄 테니 걱정 마 라고 말했던 반역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아직까지 합참의장으로 있는 미국이 대만이 공격받는다고 중국이랑 전쟁할 것 같습니까? 이들은 절대로 시황제 거역 못하고요. 그냥 신냉전 위한 쇼만 주구장창 해댈 겁니다. 한마디로 하자면 대만도 우크라이나처럼 미국 믿다간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슈 일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광고 시청도 꼭 부탁드리고 또 영상 하단에 있는 땡스를 이용해서 많은 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보기로 하고요. 마지막 인사하겠습니다. 빠이.